주명진 씨가 최근에 이러한 말을 했었죠. 제일 집에 있으면서 이 순간이 외롭다거나 아니면 이 순간이 싫다거나 그랬을 때가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예능 방송에 등장한 주병진 씨 되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을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주병진 씨가 지금 두 번째 소개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소개팅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도 소개팅을 했을 때 주병진 씨가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 때보다 두 번째 때 이 소개팅녀분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자, 기사를 보면 첫 번째 맞선녀죠. 주병진을 설레게 한 맞선녀, 비범한 과거가 공개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연 설명을 좀 추가한다면 아나운서 출신의 화가였었죠. 근데 알다시피 최지인이라는 이 맞선녀는 주병진 씨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이 맞선을 봤을 때 이거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라는 시선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병진 씨도 그걸 좀 의식을 했던 걸까요? 이 좁은 공간 속에 어색해진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주병진 씨가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벤틀리라는 이 브랜드의 차량,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걸 몰고 나왔는데 주병진 씨 재력이라면 이런 차 10대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상 영역에서 타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최지인이라는 맞선녀 역시 화가이기도 하고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니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이 아버님이 또 굉장한 기업가이기도 한데 이 주병진 씨가 좁은 공간에 오니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일까요? 제가 한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병진 씨가 이 과거 이 어린 여성과의 추문 때문에 정말 많은 오명까지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드러났지만 그게 사실 범법될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자동차 안이었다. 기억나시죠? 주병진 씨가 이 자동차 안에서 그 젊은 20대 여대생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소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 이렇게 차량에 탄다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겪었었던 그때의 나이 차이가 최지인 씨와의 나이 차이와 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좁은 공간, 그것도 차 속에 들어오니 그때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쩍 내려갈 때 이 내리막길 때문에 최지인 씨가 주병진 씨의 팔을 살짝 터치했는데 이것도 주병진 씨가 굉장히 몸이 뻣뻣하게 굳는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봐도 이 당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예능 방송 내에서도 주병진 씨가 첫 회차부터 이미 밝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었다. 주병진 과거 극복 못했나? 최지인 애프터 신청 안 한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두 사람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청동 골목길 산책에서 팔을 잡는 등 최지인 씨가 저 좀 잠깐 잡을게요 라며 왼팔을 잡는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병진 씨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습적으로 그런 상황을 당했다. 내 팔을 딱 잡는데 사람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않나? 사람 심장이 두두두 뛰더라.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인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간이었고 당황하고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주병진 씨는요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기사에서는 이렇다라고 하진 않지만 갑자기 신청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종료됐던 이야기 이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병진 씨가 40대일 때고 20대인 여대생으로 보여줬었던 이 강모 씨와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지금 주병진 씨와 최재인 씨 사이에 나섰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어렴풋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주병진 씨가 얼마나 이 당시 때 힘들었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재인 씨가 너무나 착하고 성품이 좋은데 이 뭔가 나이 차이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터넷상에서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두 사람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새롭게 등장한 두 번째 맞선녀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주병진 씨가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예를 좀 보면 지금 이 최진 씨와의 함께 촬영했었던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자, 많이 나온 게 29만 회, 44만 회. 눈에 보이시죠?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다. 근데 와, 보세요. 두 번째 맞선녀 있죠. 물론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68만 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말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맞선녀입니다. 보이십니까? 처음 영상부터 80만 회가 넘어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미 59만 회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급기야 깜짝 놀랐습니다. 198만 회. 두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만 198만 회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198만 명이 주병진 씨가 이 두 번째 맞선녀와 맞선을 보는 영상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병진 씨의 표정이요. 굉장히 남다릅니다. 최진 씨와 있을 때는 설레이는 표정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두 번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두 번째 분과의 이 맞선 자리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13살 연하의 변호사에게 왜 무너졌을까요? 주병진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사태가 있었던 40대 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20대였던 여성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66세인 주병진 씨에게 13살 연하인 변호사는요. 같은 시니어 세대 아닙니까? 13살이라고 해봐야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병진 씨도 실제로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비슷한 세대를 만나 좀 더 대화하기가 편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병진 씨가 결혼해서 헤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받은 경우가 많다. 2000년대의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등장한 두 번째 맞선녀 바로 호주의 교포 출신의 변호사 신혜선 씨 아닙니까? 신혜선 씨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주병진 씨가 이상형이었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막 설레어하는 표정을 보였고 갑자기 입술이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상대방인 신혜선 변호사 역시 결혼을 두려워하여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결혼 이력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병진 씨는 급기야 신의 선물 같은 사람이라 와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그리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경계심이 많이 풀렸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2차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한잔 합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혜선 변호사를 두고 경계심을 풀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병진 씨가 이렇게 마음을 풀게 됐을까? 주병진 씨의 맞선녀 최지인, 신혜선 두 사람의 직업과 나이에 눈길이 확 쏠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보시면 신혜선 씨가 이미 10년 전에 이상형이 주병진 씨였다라고도 말을 했지만 그녀의 나이는 1971년생으로 올해 53세입니다. 특히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에 근무 중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한국과 호주로 오가며 법률 자문과
회사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호주 시민권자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주병진 씨에게는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법조계의 사람이잖아요. 과거 자신이 당했었던 그 젊은 여대생, 알고 보니 신분이 굉장히 불분명했다라는 말입니다. 뭐 술집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사인데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주병진 씨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53세의 나이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에서 오는, 비슷한 세대에서 오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주병진 씨에게 많이 좀 와닿지 않았을까. 주병진 씨가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이 이렇게 넓고 한데 결혼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침대도 다 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배우자가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배우자를 내가 맞이할 수가 없다. 속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분까지 확실한 변호사이고 세대까지 비슷하여 공감대까지 확실한 이 신혜선 변호사를 보면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참 신기하게도 시청자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그런지 좀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71년생이고 키와 몸무게까지 나와 있고 법무법인 청린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전무이사로 있다. 이남 이녀 중 막내이며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 MBA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다 네이버에도 지금 제대로 된 신분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최진 씨가 신분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건 아닌데, 화가 활동과 아나운서보다는 법조계의 인물이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혜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제가 왜 앞에 말씀드렸죠?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거 클릭하면 접속하신 사이트가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신혜선 변호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서버 폭주란 얘기예요. 이게 심지어 방송을 했었던 당일날부터 수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도 접속이 안 됩니다. 서버가 터져 나갔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홈페이지 자체가 오류가 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라는 건 서버 접속 폭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네이버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에 소속 변호사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 신혜선 변호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력, 시드니 공대 재료공학과 졸업, 시드니 공대 MBA 졸업, 공인내부감사사 CIA, 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 CISA, 호주 NSW 주대법원 변호사라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병진 씨도 신뢰가 확 왔을 거고,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왜 끌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었던 이 주병진 씨, 최근 이 예능방송 맞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와,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병진 씨가 수년 만에 거의 뭐 한 10년 넘게 방송 활동을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네이버 TV 채널에 나와 있는 이 예능방송 공식 채널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조회수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TVN 스토리 채널에서 보시면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고 수십만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병진 씨의 결혼 스토리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아주 폭등해 나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병진 씨와 박소현 씨 두 사람 모두 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29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 주병진 씨 압도적 규모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거니와 엄청난 재력과 입담으로 사실 이 맞선 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기사로 됐습니다. 10년간 나의 이상형은 주병진이었다. 66세의 나이에 맞선을 하면서 지금 첫 회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알다시피 맞선 현장에 등장한 최지인 화가는요, 이 도중에 주병진 씨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팔짱을 끼는 돌발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 주병진 씨는 예상하지 못해서 멈칫하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뭇 잘 어울린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참 놀라웠던 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꾸준히 이어지다가 뭔가 결정이 나던지 나지 않던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맞선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첫 만남의 인연을 계속하여 이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병진 씨가 한 명하고만 데이트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정말 좀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은 펜트하우스에 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트인 환강뷰가 일품인 주병진의 펜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이미 뭐 공개가 되어 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병진 씨의 집 아니기도 한데, 와, 뭐 방송 보셔서 아시죠? 어마무시합니다. 이 높이 보십시오. 진짜 거의 뭐 궁전이죠, 궁전. 박소연 씨도 오죽했으면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 엄청나게 넓은 집, 뭐 한 100평 넘을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의자만 해도 뭐 지금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이게 메인 거실이지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소파와 방방마다 그냥 뭐 호텔 바 같은 복도 진열장부터 뭐 어마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병진 씨가 혼자서 여태 거주를 하고 있다. 66세인데도 자, 이렇게 침실도 깔끔하게 아직 혼자 쓰고 있지만, 이렇게 차후에 자신의 배우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함께 사용할 침대를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을 개조해가지고 막 지금 사우나도 만들고 막 엄청나게 거대한 운동장 같은 욕실까지.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막 아니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수호씨?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2회차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박소현 씨도 어마무시하게 깜짝 놀랄 만한 규모, 1층만 이 정도고요. 2층까지 뚫어버려가지고 위아래층을 그냥 펜트하우스로 그냥 아예 사용을 하고 있죠. 작품도 있고, 지금 보면 와,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진짜 보다가 와,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리조트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공간을 이 주병진 씨가 가지고 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말이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재력이 어마무시한 겁니까? 여기 앉아서 탁 와인을 마시는 야경 자리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만 생기면 뭐 그냥 최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주병진 씨의 삶이 이미 다 보장이 되어져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200평이나 되는 펜트하우스 쓸모가 없다.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다. 고독함이 폭발한다. 데이트한 지가 15년 정도 됐다. 주병진 씨가 이제 혼자 사는 삶의 외로움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지인 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뭐 하냐라고 하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간다. 바쁘게 갈 때도 있고 무료하게 갈 때도 있다. 밖에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던가 힘든 상황에 접할 때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집이 최고인데 사실 우리 집은 최고가 아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집은 좋지만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 보듬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 최지인 씨는요, 알다시피 과거 아나운서 활동도 했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진 씨의 인스타그램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전 MBN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아나운서, 그리고 신한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현재도 아나운서와 작가 활동, 미술 강연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뉴스 방송까지 했었다라며 아나운서 경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화려한 과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처럼 방송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주병진 씨가 모는 차가요. 또 엄청 비싼 벤틀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뭐 거의 롤스로이스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어마무시한 럭셔리 카입니다. 근데 주병진 씨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 영역에서 타는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력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 주병진 씨의 소개팅녀는요, 밖에 알려진 것 뿐만이 아니라 숙명여대 미술대학을 나왔고 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 중이며 2003년부터 방송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007년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강사 활동도 했으며 2014년도부터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견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화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2013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최지희 씨의 집안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고 하이트 진로 부사장 출신이며 현재 한 기업의 CEO 대표님이라고 하십니다. 또 석수와 퓨리스 대표이사였기도 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집안의 여성을 맞선 상대로 만나게 된 주병진 씨인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첫 만남의 인연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이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투표까지만 서로 했고 이어나갈지 안 이어나갈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맞선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갔든 이어가지 않았든 아마 여러 명의 맞선녀를 만나고 난 뒤에 최종 선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등장한 분은 또 MBA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혼인 경험이 있냐라는 돌직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이상형이 주병진 씨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는 주병진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경험이 없냐라는 말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신혜선 씨는 한 번도 못했다라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변호사 신혜선 씨에게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최지희 씨도 굉장히 주병진 씨가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변호사였었던 새로운 분의 등장으로 입술이 마른다. 너무 긴장이 된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는 일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업무도 하며 호주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는 화가 작가였고 이번에는 호주 변호사인 거죠. 근데 이분도 너무나 점잖고 뭔가 주병진 씨와 탁탁 어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주병진 씨의 팬이었다라고 하니 주병진 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병진 씨를 보고 눈매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멋있으시다. 비슷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굉장히 집중하는 주병진 씨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의 선물이에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주병진 씨가 과연 이 변호사분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근데 주병진 씨가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신의 몸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고독함과 지금 싸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병진 씨는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만났고 요즘 뭐 60대가 어디 60대입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죠?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보일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잘 어울려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병진 씨는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요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주병진 씨가 과거 이런 누명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 나 또한 상처가 너무나 많다. 10년 만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처음에는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 숙제가 되었다. 누명을 쓰고 무서운 시기를
굉장히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도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라고까지 뭐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66세 주병진 꽃뱀 트라우마. 여전히 결혼의 악몽을 꾸고 있다. 이 주병진 씨가 최진희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은 결혼에 대한 악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꽃뱀 사기 사건 때문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와 만났다가 피소를 당하게 됐고 A씨는 주병진 씨로부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병진 씨의 지인들이 이 사태에 힘을 함께 써줬었다라는 이야기가 행복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주병진 씨가 사실 당시에도 나는 연애에 대하여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던 주병진 씨이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며 깰 때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가 요번 최지인 화가나 아니면 새롭게 만난 변호사 분과 누가 됐던지 간에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하기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 방송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주병진 씨가 어느새 66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20년 만에 연애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TVN 스토리의 신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한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주제로 최근에는 이혼한 연예인들끼리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헤어질 위기에 놓인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참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결혼 얘기다. 특히 연예계의 대표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가 결혼 정보회사까지 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주병진 씨는 이제는 사랑이 조심스러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소연 씨는 나한테 이 나이에 연애 프로그램? 그러면서 나한테 연애가 다시 있을 수가 있을까? 주병진 씨는 저 또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상처도 많은 세월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사랑과 멀어져 버린 두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소연 씨는 직업이 상관없다. 연봉도 상관이 없다. 이 주병진 씨는 여기 경찰서야? 라면서까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연인 찾기에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뭐야?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혹시 뭐 결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을 이미 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기사의 댓글들 살펴보면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직접 결혼을 한다, 연애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각자의 맞선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월 4일 날 대망의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주병진 씨가 만난 맞선녀 최지인 씨가 등장합니다. 화가 최지인, 이름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자, 주병진 씨가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올렸는데 박소연 씨도 그렇지만 참 주병진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연예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주병진 씨는 설레임 가득한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면서 첫 맞선 상대인 화가 최지인 씨를 만나며 의자를 빼주고 자연스러운 매너로 데이트를 편안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는 눈이 참 맑으시네요 라고 이야기 전했고 최지인 씨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나자마자 막 서로 설레임을 안게 된 거죠. 이 상대방 맞선녀는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숙명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하여 날개를 주제로 독창적인 작품을 계속 선보여 오면서 날개 작가라는 별칭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한국 미술상을 수상하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병진 씨의 나이가 올해 1958년생입니다. 올해 66세가 되신 거죠. 반면 화가 최지인 씨의 나이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모습을 공개했죠. 자,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MC 아니었어? 왜 여태 연애조차 안 했을까? 아시다시피 주병진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주병진 토크쇼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주병진의 토크 콘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이 주병진 쇼는요. 와, 뭐 90년대에 그냥 들었다 놨다 했죠. 사실 지금 유재석 씨, 뭐 강호동 씨, 희대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스타 MC들은 이 주병진 씨에게는 사실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병진 쇼가 다시 한번 2013년도에 첫 방송을 선보였는데 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의 이면에는 왜 주병진 씨가 여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기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잖아요. 주병진 씨가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 보이네요. 바로 미우새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욕실입니다.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크기가 이렇게 어마무시했었던 이 주병진 씨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미 2018년도니까 벌써 6년 전의 얘기예요. 이미 뭐 자산이 뭐 수백억 원 그냥 가뿐히 넘어간다. 욕실 앞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야경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엄청났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분들이 줄을 서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요즘 연예인들 뭐 나이 20살 넘게 차이 나도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병진 씨가 여태 연애를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주병진 씨의 오명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명확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2000년도 11월입니다.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개그맨 겸 사업가로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주병진 씨가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2000년대 사업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주병진 씨거든요. 이 사건의 발달은 2000년도 11월 19일 당시 신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민지라는 이름의 여대생인데 이게 얼마나 누명 사건이 명확했으면 지금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자, 어찌됐건 이 강민지라는 여대생이 주병진 씨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일 오전 2시 30분 주병진 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태원동 H호텔 가라오케 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웠고 이렇게 막 손찌검을 하면서
이런 접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주병진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항변합니다. 나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합의하에 여대생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대생의 몸에 난 상처는 술을 한 잔 더 하러 가자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병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 24일 구속이 됐죠. 하지만 12월 초 보석 신청 끝에 12월 29일 날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주병진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자 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관대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첫 공판에서 주병진 씨는 피해자와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강압적으로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일이 있은 후 술을 한 잔 더 마시러 가자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뿐이다. 상처는 그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병진 씨의 진실보다 이미지를 중시한 나머지 여대생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유죄의 정황이 인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와 절친했던 몇몇 사람들이 주병진 씨의 무죄를 믿고 강민지 씨를 추적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모 룸살롱을 방문했던 남자 후배 개그맨 이 씨가 강민지와 닮은 여자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후에 같은 룸살롱에서 그 이 씨와 마주친 강민지 씨는 굉장히 당황했고 소문이 확산됐으며 결국 2002년도 이 소문은 주병진 씨의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지면서 주병진은 변호사를 통해 강민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술집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항소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자신은 강민지가 다니던 여자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하다라고 하였고 결국 강민지 씨가 이 술집을 다니는 종업원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라며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주병진 씨의 이 변호사가 나이트클럽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또 룸살롱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에 강민재 여동생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 적이 있었다라는 또 증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CCTV를 분석한 결과 강민지의 친구가 강민지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는데 결국 이 강민지와 친구가 서로 짜고 자신의 얼굴에게 손찌검을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냈던 겁니다. 결국 차후에 주병진 씨에게 모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나중에 맞고소까지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흘렀지만 주병진 씨의 이미지 타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고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까지 그냥 주병진 씨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한 박소현 씨 역시 왜 이때까지 싱글이었느냐? 자신이 연애 프로를 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그 남성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여성들과도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상처가 생겼고 만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마음을 더 닫게 되었다고 해요. 박소현 씨 역시 꿈꾸는 결혼은 결국 가정을 꾸리는 거였고 그 꿈이 날아가는 순간 결혼에 대한 목표 자체가 무너지며 연애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 이런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 연애 소식이요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겹경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미우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김종민 씨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1박 2일도 많이 보셨다면 또 모를 수 없는 연예인이기도 하죠. 근데 김종민 씨가 자신의 11살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를 했다.
자, 이 소식 아마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왜 김종민 씨가 모든 방송 전격 하차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나아가서는 이 김종민 씨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깜짝 놀랄 실체까지. 자, 하나씩 보면은 우선 기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